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다운 기업부터 알아볼까요?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겠다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복궁 옆에 호텔이 들어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상상이 안 가는 정도인데요. 그렇죠. 네. 정말 그냥 문화재는 문화재로 놔두는 것이 가장 그렇죠. 좋을 텐데 네.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더 놀라운 일은 정부에서 이 대한항공 호텔 건립을 위해서 관광진흥법까지 개정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네. 정말 대놓고 도와주겠다라는 게 아니면 뭔가 싶습니다.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다면 학교 주변에 관광 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서울시 교육청이 또 나섰습니다.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종류를 명시하자는 제안을 알아서 내놨다는 건데요. 정부가 이 관광진흥법을 개정을 하자고 나서자 교육청에서도 알아서 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여준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중간이나 갔을 텐데 네. 아니 학교 옆에다가 호텔을 짓자는 법안을 이 교육청이 왜 찬성을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네. 사실 이 대한항공 호텔이 들어서게 될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과 풍문여중, 덕성여중 고등학교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에 4층 높이의 호텔과 뭐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다목절 홀 등 여러 가지 홀 등을 포함한 복합 문화단지를 대한항공에서 조성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땅은 예전에 삼성 소유의 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여기에다가 호텔을 짓기 위해서 한 2008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법안 추진을 노력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네. 하지만 행정소송까지 갔다가 최종심에서 패소를 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맞물리면서 갑자기 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화재청과 그리고 서울시에 심의가 남아있다 고 하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7성급 호텔 주점은 물론 또 도박시설도 들어서는 게 보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규제 개혁과 학교 앞 호텔 건립 한 울타리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법적으로 학교 옆에 뭐 그런 유락시설이 없는 호텔을 짓겠다.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 호텔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 술집 아니면 뭐 유흥업소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네. 나중에 생겨도 그것을 누가 제대로 감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등급별로 호텔 규정이 정확하게 못 박혀져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정부나 기업들이 이런 문화재나 역사적인 장소를 관광적인 목적으로 네. 이용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수익을 어떤 문화재 보존을 위한 그런 기금으로 다시 활용한 사례가 있었나 찾아봤을 때 전혀 없거든요. 네. 이런 공공재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재는 공공재는 그냥 공공재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위치만 봐도 호텔 자리가 아니던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항공에 전념해서 전문성을 늘려주시고 또 호텔 쪽은 호텔 업계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어떨까요? 계속해서 업기업 알아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죠. 중국에서 승부수를 띄운다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그렇게 네. 잘 나간다고 합니다. 네. 도민주만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현대기아차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에서 이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카드로 현대기아차는 세대 교체를 통한 사령탑의 변화를 뽑아 들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독일의 폴스바겐과 그리고 미국의 GM에 이어서 중국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지역의 사령탑을 최근 잇따라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업총괄 담당 부회장이 물러났고 또 중국 지역 상용차 담당 부회장도 현재 물러났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최성기 베이징 현대차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기아차 중국 사업본부장, 베이징 현대차 부사장을 거친 그룹 내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중국 내 현대기아차에 새바람을 몰고 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자동차도 한류를 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중국 시장 전략 제대로 세워야겠죠. 네, 저 같아도 좀 제대로 한번 세워서 돈을 좀 왕창 좀 몰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신차 수요는 지난해 2천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가니까 말 됐죠. 네.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시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현대차는 지난해 진출 11년 만에 10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 중에 가장 빠른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판매량도 전년 대비 18% 정도 늘어서 올해는 171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핵심 시장이었던 미국이나 유럽 등 시장은 지금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대차로서는 지금 가장 큰 아주 중요한 기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몰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산둥성 옌타에 2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R&D 센터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네. 중국 전용 모델차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49만 대에서 2016년에는 225만 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글로벌 경쟁 기업들과 본격적으로 승부를 벌일 중국의 현대 기아차의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현대기아차 요즘 해외 진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수 시장도 잊지 마시고 한국 소비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